네, 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피에르 상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이 책이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상소가 쓴 건데요. 제목 그대로 현대 사회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속도에 대한 강박이 좀 있죠. 네, 그런 속도 강박에 맞서서 느림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물리적인 속도를 늦추자 이게 아니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 철학, 이런 것으로서의 느림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의 그 핵심적인 통찰들, 청취자분들께서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날카로운 생각들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잠깐 멈춰서 삶의 속도나 방향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까지 속도에 열광할까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느린 사람은 좀 굼뜨다, 뭐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딱지가 붙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빠르면 유능하고 활기차다 이런 칭찬을 받고요. 네, 이런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저자는 오히려 느림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에 거의 정면으로 맞선 거죠. 느림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의식적인 선택이요? 네, 이게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결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결단? 모두가 막 빨리 달려야만 성공한다. 이렇게 믿는 세상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삶도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려는 시도인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저자가 이 느림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아, 영감이요? 어디서 얻는데요? 그게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라든지 아니면 서서히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 또 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면서 막 자기 운명을 완성해가는 그런 거대한 나무 있잖아요. 자연이군요. 네, 그런 자연의 모습에서 깊은 애정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이 찰나의 효율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죠. 훨씬 깊이가 있죠. 맞아요. 거의 영혼에 가까운 깊이, 무게감 이런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림이 무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깊이를 더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시간과의 조화. 네, 끊임없이 우리를 막 재촉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런 느림이야말로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일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제안인 거죠. 와, 자연의 리듬에서 느림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관점.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근데 또 현실을 보면 진짜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들. 아, 네, 있죠. 저자도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좀 불만스럽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던데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당연히 쉬어야 회복되는 건데 그렇죠. 마치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저자는 그 끝없는 에너지의 원천이 뭘까? 어쩌면 그게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떤 흥분감, 일종의 정신적인 도취 상태? 이런 거 아닐까 추측하기도 해요. 흥분감이라. 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피곤함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시각을 내놓습니다. 피곤함이요. 어떻게 보는데요? 피곤함이 단순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증거이자 우리 몸이 정직하게 새겨놓은 삶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삶의 흔적이요? 와, 피곤함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요? 보통 피곤하면 빨리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곤을 육체의 작품이라고까지 불러요. 육체의 작품이요? 네.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적인 조건들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 멈춰서 돌아본다. 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경험을 몸에 각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피곤에 지친 얼굴이나 몸짓에서 어떤 고귀함 같은 것마저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귀함이라. 네. 끊임없이 활동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자연스러운 신호, 즉 피곤함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피곤함을 육체의 작품으로 본다는 거, 이건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특히 바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피곤함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냥 번아웃 상태라거나 내가 뒤처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긴장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지적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가 피곤을 예찬한다고 해서 무조건 쉬어라, 나태해져라 이런 걸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군요. 네, 핵심은 피곤이라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막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리듬의 일부로.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리듬의 교체예요. 즉, 활동과 휴식, 빠름과 느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거죠. 균형이군요. 그래서 피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건 바로 이 균형 잡힌 리듬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그러니까 이제 좀 멈추고 돌아볼 시간이구나 하는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곤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서 결국 삶의 리듬을 조절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느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한가로이 거닐기라는 게 있던데 이게 그냥 천천히 걷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가로이 거닐기. 이게 목적지향적인 걷기, 예를 들면 출퇴근길 걷기나 건강을 위한 운동 걷기, 이런 거랑은 구별돼요. 어떻게 다른데요? 핵심은 목적 없음,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음에 있어요. 주변 풍경이나 상점 진열장,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걸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목적 없이 자유롭게. 네, 저자는 끊임없이 다음 할 일 생각하고 책임감에 막 짓물린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걸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해요. 이건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시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잠시 동안 완전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아무 목적 없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거닌다. 청취자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리를 거닐어 본 적이 언제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꽤 오래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쉽지 않죠, 사실. 이런 한가로이 거닐기가 주는 해방감, 이거랑 연결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이 있던데요. 바로 고급스러운 권태예요. 권태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느낌인데 고급스럽다는 말이 붙으니까 좀 의아하죠. 네, 그렇죠. 고급스러운 권퇴. 여기서 말하는 권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병적인 권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가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고급스러운 권퇴는 도시의 소음이라든지 끊임없는 자극,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의식적으로 한 발짝 딱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난다. 네, 그래서 마치 나른하게 하품을 하듯이 그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 자극에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건강한 상태라. 그럼 이건 권태를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도구나 기술로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상소는 권퇴가 우리를 짓누르는 일상의 압박이나 소란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상태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유용한 상태군요. 네.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느끼고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잠시 모든 것을 좀 흐릿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이게 바로 고급스러운 권태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흐릿하게 바라보는 여유. 현대사회가 권태를 거의 죄악시하고 어떻게든 빈 시간을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약간의 권태가 우리에게 더 깊은 정신적인 평온과 자유를 줄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권태를 정신적 여유를 찾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니 와 정말 흥미롭네요. 느림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자는 음악 용어인 모데라토 칸타빌레, 그러니까 점점 느리고 부드럽게 라는 태도를 제시하면서 절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집착하기 쉬운 몇 가지를 경계하는데요. 네, 그렇죠. 저자는 특히 세 가지, 소유, 능력과시, 그리고 타인의 인정. 이 세 가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부자유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소유, 능력, 인정. 네.
더 많이 가지고 더 능력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게 보이려는 욕망. 이게 결국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된다는 거죠. 덫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가진 것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설심을 잃게 되고 또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욕구는 경쟁이나 갈등을 낳고 타인의 시선에 갇히게 되면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소유, 능력, 인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추구하는 가치들인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럼 그 대안은 뭘까요? 그 대안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게 바로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술이요? 네. 이게 뭐 단순히 궁핍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최대한의 창의성과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삶의 기술을 의미해요. 능동적인 기술이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뭐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또 타인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태도들을 포함합니다. 꽤 많은 걸 포함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술이 결코 뭐 소극적이거나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상당한 내공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아주 능숙한 삶의 방식인 거죠. 능숙한 삶의 방식. 네. 외부적인 성공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면의 만족과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소유, 능력, 인정에 대한 집착을 절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논의를 조금 더 넓혀서 문화적인 영역으로 가볼까요? 저자는 문화적 흥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던데요. 아, 네. 문화적 흥분. 요즘 정말 다양한 전시, 공연, 강연 같은 문화 활동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런 풍요로움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또 다른 속도 경쟁이나 좀 피상적인 소비로 변질될 수 있다. 이 점을 경계하는 거죠. 맞습니다. 문화활동이 단순히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어떤 양적인 축적 경쟁이 되거나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죠. 과시적인 행위. 저자는 문화의 본질을 내가 나 자신이 되고 또 타인도 그들 자신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제이자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보거든요.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요? 네. 그런데 너무 빠르고 흥분된 방식으로 문화를 막 접하다 보면 이런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나 창조적 참여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아, 문화조차도 속도와 소비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보를 습득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지식을 배우는 이런 방식에도 느림, 그러니까 깊이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문화적 경험이 진짜 자양분이 되려면 단순히 정보를 막 흡수하는 걸 넘어서서 충분히 사색하고 자기 내면과 연결시키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내면과의 연결. 그리고 이 관점은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딱 맞닿아 있어요. 바로 매일 아침 하루의 탄생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 즉 죽음을 인식하는 살아있는 자로서 매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세입니다. 매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한다.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다는 그 감각 자체에 감사하면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 느림은 바로 이런 깊이 있는 경험과 세상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 느림이 그런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군요.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 계절의 변화, 빛과 어둠의 교차 속에서 살아있음이라는 이 경이로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느림이라는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피해를 상소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느림이 단순히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선택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속도를 숭배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에서 시작해서 피곤함의 의미를 새롭게 보고 또 한가로이 거닐거나 고급스러운 권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실천법, 그리고 절제를 통해 내면의 자유를 찾는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술까지 쭉 살펴봤죠. 네, 중요한 지점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결국 이 모든 게 매 순간 살아있음의 기쁨과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가꾸어라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책말미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에다 위험 있는 의복을 입혀줄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는 나의 참된 충동들을 알고 있기에 세상이 입고 있는 누더기들을 벗겨낼 것이다. 누더기를 벗겨낸다. 만약 청취자분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의도적으로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습을 조금 더 깊고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신다면 어떨까요? 청취자분의 눈에는 세상이 걸치고 있는 어떤 누더기, 그러니까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허울이나 가식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어떤 게 보일까?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새로운 위험, 이를테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소중함이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세상을 한번 다른 속도로 느껴보시길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